그냥 재택근무 하면서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뭐 재택근무를 슬기롭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좀 팁 좀 강추해 봐봐. 재택근무를 슬기롭게 하려면 일단 스피커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보스 스피커 얘기하려고 그랬어. 이게 음악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좀 간단하게 웹 바이탈스 찾아봤고요. 웹 바이탈스가 뭐냐라는 것부터 보면은 이제 수준 높은 웹 경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 성능 지표 모음. 근데 옛날에 우리 웹이 성능이 충분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뭐 온로드 타임으로도 보고 혹은 이제 독자적인 그 퍼포먼스 측정 방식 기준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성능 지표의 모음과 좋은 지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게 웹 바이탈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서 보편적 기준 없이 판단했던 성능 기준을 웹 생명주기, 사용자의 경험 등에 근거해가지고 지표 항목별로 정리, 측정 기준을 효율화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구글이 주도했긴 했지만 사실 지금은 업계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크린샷 보시면은 페이지를 처음 접속해서 로드하는 절차를 보실 수 있는 거고, 요때 이제 각 기준별로 성능 지표를 어떻게 보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네, 퍼스트 일단 페인트와 퍼스트 컨텐트풀 페인트 요게 뭐가 다른 거예요? 퍼스트 페인트는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로드해서 딱 페인트가 시작될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 픽셀, 1픽셀을 딱 그려내는 순간. 그리고 FCP는 그 주요 컨텐츠가 아니라 일부 컨텐츠를 어느 정도 로드한 시점이에요. 보시면은 타이틀만 로드했잖아요. 타이틀만 로드한 이 시점이 FCP. 무슨 뜻인지 알겠나? 네. 그래서 바이탈이 일종의 은유잖아요. 바이탈 체크하는 것처럼 웹 바이탈이라고 하는 은유를 보면 알겠지만 계속 측정해줘야 되는 게 웹 바이탈이죠. 웹도 이런 지표는 바이탈로 여기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 바이탈의 대표적인 기준 데이터는 LCP, FID, CLS, FP, FCP, TTFB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FCP, FIP, CLS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 이 세 가지는 꼭 최적화하자, 사용자 경험에 매우 중요하다 해서 코어 웹 바이탈로 분류한 거예요. 저 가운데 오타 있네요. FID인데 FIP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타를 냈네요. 그러면 하나씩 개요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LCP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의 주요 컨텐츠가 모두 표시되어 가지고 사용자가 온전히 인식할 수 있기까지, 컨텐츠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기까지 걸린 시간을 말합니다. 최초 페이지 불러오기 속도가 사용자 관점에서 충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LCP는 이제 2.5초 이하여야 한다. 이게 그린이고요. 주요 컨텐츠로 판단하는 기준은 텍스트, 이미지, SVG, 비디오, 그리고 URL 이용한 그 배경 이미지 지정한 거, 텍스트 노드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뷰포트 기준이에요. 뷰포트에서 뷰포트 보이는 기준이에요? 예, 네. 예. 그거 궁금했어요. 뷰포트 내에 모두가 다 로드된 시점이 LCP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컨텐츠를 페인트했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합니다. 그리고 FID,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처음 시작하고 브라우저가 응답하여 실제 이벤트 핸들러를 처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LCP로 딱 로드되고 어떤 이벤트를 딱 발생시켜요. 발생시키고 그 이벤트를 발생시킨 어떤 이벤트 핸들러가 있으면 그게 응답하느냐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릭, 탭, 키 이렇게 세 가지를 이벤트를 발생시켜보고 그것들이 응답하는지를 보는 지표고요. 네, 스크롤이나 확대 같은 것들은 빠진다고 합니다. 저 잠깐만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저게 LCP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다 되고 난 다음에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 100ms 이내에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좋은 거는 100ms 이내, 그리고 옐로우는 300, 그리고 300ms 이상이 되면은 경고를 발생시켜 줍니다. CLS, 페이지 전체 생명 주기 중 발생하는 모든 레이아웃 이동에 대한 종합 점수. 이거는 이제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내요. 큐뮬레이티브가 무슨 뜻이에요? 누적되었다는 뜻입니다. 저게 그러면 어떤 개념인 거예요? 커뮤레이티브 레이아웃 시프트라는 게 단어만 봤을 때는 어떤 개념인지 잘 와닿진 않은데 레이아웃 시프트가 얼마나 일어났네. 누적한
값을 이제 측정하는. 레이아웃이 시프트가 일어나는 게 되게 안 좋은 유저 경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런 사이즈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미지가 줄어들면서 아래에 있는 인풋 박스가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동한 값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100이었는데 80으로 줄어드는 것보다 이미지가 100이었는데 20으로 줄어들면 더 많은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뭐냐면 여기 컨텐츠를 다 로드해서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단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미지 로드가 딜레이 돼서 이렇게 뚱 뜨면은 얘가 시프트 돼서 쭉 내려가서 이제 읽었던 문단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유저 경험에 굉장히 안 좋아서, 그래서 이 레이아웃 시프트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누적을 해주는 겁니다. 종합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0.1점 이하여야 되고요. 계산 방법이 이건데, 이제 레이아웃 시프트 스코어는 임팩트 프랙션 곱하기 디스턴스 프랙션 이렇게 되는데, 임팩트 프랙션은 뷰포트 전체에 대해 몇 퍼센트 정도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이동한 거리가 뷰포트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인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의 그 퍼센테이지를 곱해가지고 레이아웃 시프트 스코어를 내고, 이 스코어가 높으면은 유저 경험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 퍼스트 페인트, 이거는 최초 페이지 블로기가 시작되고 첫 번째 픽셀이 뷰포트에 표시되는데 걸리는 시간 1초 미만이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보시면 알겠지만 HTML은 렌더링의 기준이 되므로 불러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FP의 지연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HTML을 전부 불러와야 렌더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HTML이 크거나 복잡하면은 FP의 지연으로 이어진다. CSS도 마찬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동기로 가져온다면 걔를 다 가져오고 컴파일이 일어나야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FP의 지연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irst Content Pool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라제스트랑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웹페이지의 일부 컨텐츠가 표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고요.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타이틀만 딱 일부 컨텐츠가 딱 불러와졌잖아요. 렌더링이 됐잖아요. 이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왜 보냐면, 이제 사용자가 페이지가 표시되고 있는 중이라고 인식시킬 수 있는 시점이라서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얀 페이지가 1초 이상 지속되면은 페이지를 닫는데, 하얀 페이지가 500ms 정도만 지연됐다가 타이틀이 딱 로드됐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다시 1초를 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사용자는. 그래가지고 FCP의 지표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TTFP는 페이지 컨텐츠의 첫 번째 바이트를 수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리퀘스트를 브라우저가 보내고 서버가 응답을 시작하는 그 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길다는 것은 서버 응답이 느리다는 것으로, 서버가 필요한 페이지를 준비하고 응답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그래서 이것도 100ms 이하를 좋은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서버 응답이 늦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필요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있진 않은지, 서버 사이드 렌더링 시점에 불필요하게 모든 컨텐츠를 렌더링해서 서버 응답을 딜레이 시키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 보는 게 좋다. 여기까지가 웹 바이탈스예요. 웹 바이탈스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이제 저거 언젠가 챙겨봐야지 했던 분이 있다면 굉장히 별거 아니죠.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웹페이지의 성능을 측정하던 방법을 기준화한 거거든요. 거기에 3가지 사항만 꼽아서 핵심 웹 바이탈스로 분류한 거라서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분류하고 기준화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사용자 지정 지표 API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기준화되니까, 그럼 이거를 측정할 수 있게끔 API를 설계하자,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측정 방법으로는 직접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웹 퍼포먼스 워킹 그룹에서 측정하고 있는 API들이에요. 이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바이탈스 데이터를 전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당장은 몰라도 돼요. 라이트하우스,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 센트리 같은 데서 이런 성능 지표를 측정해서 그래프를 보여주거든요. 그 기능을 만들려면 여러 API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그런 기능을 만들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할 거기 때문에 당장은 몰라도 된다. 근데 우리가 언젠가는 독자적인 스펙을 만들어야 될 수 있잖아요. 사내 그래프 하나에 대시보드를 만든다든가 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활용 방법은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로 측정을 했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점수가. 개선을 하려고 보니까 어디서 정확히 문제를 일으키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특정하고 싶을 때 마이크로하게 측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범위별로. 그럴 때 사용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최근에 책정되고 있는 스펙이잖아요. 그래서 브라우저별로 이걸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브라우저가 만약에 유저 타이밍 API 같은 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API를 써서 측정해야만 하는 웹 바이탈이 있거든요. 그거를 측정해낼 수가 없어요. 이제 센트리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파이어폭스 사파리 IE에서는 LCP 같은 걸 측정하지 않는다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LCP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요 API 중에 뭔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네, 개발 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웹 바이탈스 크롬 익스텐션,
있어요. 라이트하우스도 익히 들어서 알죠? 그리고 웹페이지 테스트 같은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측정자의 단일 환경에 국한된다는 것으로 사용자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인데요. 내가 실행하고 있는 고사양 머신에서 좋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좀 빠른 피드백을 받기에는 좋은 도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느끼는 경험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웹 바이탈스 크롬 익스텐션을 통해서 수집된 리얼 유저 모니터링 데이터로 성능을 측정해요. 그래서 로컬에서 한번 돌려서 테스트 해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웹 바이탈 크롬 익스텐션을 통해서 수집된 환경 데이터를 기준으로만 종합 점수를 내주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트리가 등장하는데, 센트리는 실제 우리가 로그를 심잖아요. SDK를 심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운영하면은 접속하는 유저들의 웹 바이탈을 계속 수집해서 보시는 것처럼 통계를 내줍니다. 대시보드를 통해. 센트리가 좀 더 우리 서비스에 밀접한 사용자 기준점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사용자의 친화적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클라우드 와치에서도 웹 바이탈 대시보드를 제공하고요. 데이터독 같은 서비스에서도 대시보드를 제공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구글 주도하에 보편화되지 않았던 성능 측정 기준을 딱 명확하게 잡아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표를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이었고,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런 도구도 있어요. 웹 바이탈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제품 코드에 로그를 담아가지고 실제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요 블로그 포스트는 웹 바이탈스를 어떻게 이미지 태그와 관련한 웹 바이탈스를 어떻게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블로그 포스터거든요. 여기 보다가 레이아웃 시프트 GIF 제너레이터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이제 이걸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특정 서비스 URL을 딱 치면은 레이아웃 시프트가 딱 발생하면은 그런 것들을 GIF로 어디에서 얼마만큼 레이아웃 시프트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뷰포트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네. 이게 아까 말했던 웹 바이탈스 크롬 익스텐션, 그래서 크롬 익스텐션으로 바이탈을 돌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한 사람의 브라우저 환경이 수집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리얼 유저 모니터링 데이터로 써가지고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드 데이터랑 랩 데이터가 뭐가 다른지를 나타내 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럼 같은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필드 데이터는 실제 리얼 유저 모니터링 데이터이기 때문에 랩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블로그 포스트입니다. 네, 이건 센트리 쪽 자료. 이 자료가 웹 바이탈스를 이해하는데 꽤 도움을 주거든요. 네, 정리도 잘 돼 있고, 그래서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클라우드 와치에서 웹 바이탈을 제공한다. 옆 밑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웹 바이탈을 측정해가지고 대시보드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서치 콘솔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코어 웹 바이탈이라고 메뉴가 있고요. 느린 URL, 개선이 필요한 URL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원래 이제 서비스가 좀 크면은 그래프를 쭉 보여주고, 그리고 얘네들 만약에 느린 거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보고서를 열어가지고 치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쪽 통해서 여기 보시면 CLS, FID, LCP 이런 것들이 몇 초 걸리고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터플로우라는 도구고요. 얘는 측정한 데이터를 워터플로우 딱 보여줘가지고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줘요. 지금 현재 서비스를 쭉 측정해 본 결과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페일 났죠. LCP 페일 났고, 실제 어떤 요소 때문에 LCP가 딜레이 되고 있는지를 워터플 차트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스피드 바이탈스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스피드 바이탈스로 아까 동일 서비스, 시리즈 서비스를 테스트를 해봤고요. 얘는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실제 이 정도 시점에 TTFB, 그러니까 타임 투 퍼스트 바이트 발생했고, FP, 일부 컨텐츠 그렸을 때, 이때 발생했고, 이제 스피드 인덱스라고 해서 그 페이지를 색인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색인할 수 있는 시점이 이때, 그리고 LCP가 이때 발생했네요. 1.2초 정도에. 그리고 TTI, 이런 식으로. 타임 인터랙션, 그래서 이제 이때 발생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고 실제 점수 총합 이렇게 보여줍니다. 얘가 좀 좋은 거는 그거예요. 리전을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이냐 모바일이냐, 데스크탑으로 할 거고, 일본에서 접속했을 때 어떤지 볼 거다,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스페셜하구만 이거.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데, 실제 리얼 유저 모니터링 데이터인지 아닌지 제가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이걸 활용해서 유의미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이제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게 측정한 데이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금 점수가 측정됐는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그 모든 크롬 버전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웹 바이탈스 크롬 익스텐션을 깐 유저의 데이터를 근거로 반복 측정을 해주는데, 단점은 이제 크롬 유저만 되겠죠, 당연히. 크롬 유저에 한해서 그나마 리얼 유저 모니터링에 가깝게 측정해 볼 수 있다.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존 서비스 이제 91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됐다 보여주고, 자, 여기까지가 웹 바이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거는 내가 좀 더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 하나 궁금했던 게 이게 웹 바이탈 측면에서는 아까 그런 리얼월드 유저 데이터 뽑아서 차트 보고 막 이러면 계속 이제 추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초기 개발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예를 들면 뭐 최소 버전 안드로이드 4.3에서 4.4 이런 데 맞춰서 우리가 좀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저걸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아마 도커 유저 같은 거, 도커 이미지 같은 걸 만들어놔서 그걸로 측정해 볼 수 있게 커뮤니티 같은 데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문득 드는데, 예.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네. 제가 아까 그 주영님이 하신 얘기 그 듣다가 화장실 급해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은 리얼월드 유저 대상으로 측정이 되지 않는 데이터가 어디에 의미가 있을 수 있냐, 약간 이런 의미였나요 혹시?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리얼 유저 측정하려면 뭔가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측정할 수 있는 거니까 서비스 나가기 전에 우리가 좀 확인해서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그런 것들. 네, 그때 이제 그게 저희 그 호주 컨퍼런스 갔을 때 그때 어떤 분이 그 발표를 하셨거든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관련해서 발표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했던 말이 매 배포마다 이 라이트하우스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테스트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코딩을 했을 때 뭐 스크립트 태그가 나는 어싱크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만약에 그냥 동기로 그냥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지표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 사전에 뭔가 내 코드가 뭔가 그 바이탈에 뭔가 영향을 줬구나라는 걸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특정 환경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이제 그냥 단순히 그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추적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츠비 같은 플랫폼 이용해도 배포할 때마다 그게 다 풀리캐스트에 코멘트로 남겨지더라고요. 웹 바이탈 정보들이. 그 웹 성능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단편적으로 주먹구구로 배운 거 외에는 이제 크게 이제 체계적인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선생님이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좋네요. 저도 이거 그냥 옛날에 그냥 인터넷으로 브라우저 최적화? 뭐 웹 최적화 하면은 사실 이거밖에 자료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거 되게 궁금하기는 한데 언젠가는 알겠지 했는데 그게 오늘이 딱 됐네요. 그래갖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긴데, 전 회사에서 데이터독을 썼었는데 데이터독이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좀 되게 많았거든요. 뭐 로그 매니지먼트나 크래시 리포팅 나는 거, 막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센트리는 안 써봤지만 좀 더 되게 집중적으로 퍼포먼스 관련돼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툴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좀 보기가 편해 보인다? 써본 건 아니지만 훑어봤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좀 있어 보여서 센트리도 한번 작업하시는 거 좀 눈팅 좀 많이 해보려고요.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네요. 안녕히